둘 다 또 싸운다. 문학에서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어라 vs 그냥 지문부터 읽어라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고 가겠다. 둘 다 하지 마라. 엥 이게 뭔 퉁퉁퉁 사후르 같은 소리냐고? 일단 들어봐라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는 상황 그리고 그냥 지문부터 읽는 상황이 두 가지 상황 순으로 풀어 설명을 해보겠다. 첫 번째 보기를 읽고 지문을 읽는 상황. 너가 보기에서 내용을 잘 뽑았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을 알고 지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실제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텍스트를 읽었을 경우에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두 번째 그냥 지문부터 읽는 상황. 보기에서 내용을 잘 뽑아낸 친구들에 비해 확연히 지문이 이해에 대한 효율이 떨어질 것이다. 또 지나치게 추상적인 시인 경우 감 자체를 못 잡을 수도 있다. 엥 아니 이 새끼야 그래서 대체 어쩌라는 거냐고? 둘 다 병신 같은데 이게 무슨 트랄라레로 트랄랄라 같은 소리냐고? 자 좌우지간 첫 번째, 두 번째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바로 보기에서 내용을 잘 뽑아낸 경우 우리는 큰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당연하다. 운물류는 구절 전체가 상징과 메타포로 이루어져 있고 산물류는 무조건 줄거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이 상징과 줄거리를 통틀어서 내용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다만 이분법적으로 운문과 산문에 따라 상징 줄거리로 나누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또 어렵게 상징 줄거리로만 내용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 그냥 본인 직관에 따라 말뜻 그대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좋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보기에서 내용만 뽑아내는 것이다. 즉 팩트를 제외한 스토리를 뽑아보자는 말이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목소리 텐션이 조금 낮은데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앞의 내용 가볍게만 정리해볼까요? 해야 할 것, 문학 지문을 읽기 전에 보기를 먼저 읽는다. 다만 내용만 뽑아서 볼 수 있도록 한다. 당연히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지문으로 들어갔을 때 이해에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 다만 여기서 내용만 뽑아서 읽어야 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내용 이외의 워딩은 지문을 읽기 전 아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겠죠. 다만 앞에서 상징과 줄거리를 통틀어서 내용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함일 뿐이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내용을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훌륭합니다. 여러분의 직관에 맡기셔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이걸 하는 목적이 뭐죠? 내용을 먼저 잘 이해하고 가자는 거지 막 스토리 vs 팩트 이거 구분하는 게임을 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일단 계속 쭉 가봅시다.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 내용을 스토리라고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내용을 제외한 모든 워딩을 팩트라고 부를 거예요. 직관의 편의를 위해 붙인 이름일 뿐이고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내용을 내용이라고 느끼셔도 됩니다. 자, 이제 집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 없었던 디테일을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게 뭐냐면요. 보기에서 우리가 뽑아낼 이 스토리, 내용, 스토리를 단어 위주로만 뽑아내자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봅시다. 정철과 조준성,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살았던 요때는 대립과 투쟁, 파직 유배, 살림 은거, 비판, 처세, 자연에 몰입하는, 자연에 몰입. 끝!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만 단어 위주로 정리하는 거예요. 아셨죠? 왜냐하면 이 내용이라는 것을 문장 형태로 길게 가져갔을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반면 지금 우리가 한 것처럼 대립투쟁, 파직유배, 살림은거 그래가지고 정치현실, 비판, 경계, 처세, 자연의 몰입 이런 식으로 단어 위주로 가져갔을 때 기억할 수 있는 임팩트가 강해지겠죠. 자, 그리고 이제 집중 한번 해봅시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거는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뭔가 이 보기를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단어로
딱딱딱딱 정리가 되는 보기도 있겠지만 내용이 단어로 정리가 안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냥 좀 문장 전체로는 와닿는데 이 안에 있는 단어로 정리가 안 되네. 사실 이런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럴 때는 어떻게 뽑아내냐, 단어 위주로 어떻게 뽑아낼 수 있냐, 이런 질문이 들어올 수가 있죠. 보세요. 우리가 비문학에서 하는 것이 뭐였죠? 쉬운 말로 재구성하는 것이었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자, 다만 비문학은 일반적인 재구성이었다면 문학에서는요, 그냥 쉬운 말로 재구성이다. 자, 쉬운 말로 재구성 직관적으로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봅시다. 내용만 보면 되는 거예요. 스토리 vs 팩트. 스토리만 보고요. 팩트는 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스토리만. 자, 얼음 아래 물고기를 보면서 유년 시절 자신의 생각 회상. 물고기. 유년 시절 회상. 화자는 물고기의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물고기는 여기저기 팩트, 그냥 제낍니다. 그리고 물고기의 모습에 화자의 생각에 대한 기억이 겹쳐진다. 물고기 이퀄 나 라고 제가 뭐 한 거예요? 재구성한 겁니다. 화자는 자신을 물고기에 투영하면서 물고기 이퀄 나, 성년이 된 지금도 생가에서 시린 기억. 정리해볼까요? 물고기 이퀄 나, 유년 시절. 근데 그때 시린 기억. 어떻게 했죠? 재구성해서 간단하게 내용만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자, 정리해봅시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였죠?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고 스토리만 가져가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다만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목적성을 잊지 말고 직관적으로 그냥 그때그때 다가오는 스토리만 가져가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단어 위주로 가져가되 단어가 딱 찝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쉬운 말로 재구성한다. 그냥 방금 한 것처럼 아무 예시나 한번 제가 더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봅시다. 시적 화자는 자신의 무기력함에 큰 충격을 받고 이를 사회의 무기력함으로 반추한다, 전개한다. 요런 구절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보세요. 자신의 무기력함, 나 비읍시옷. 이를 사회의 무기력함, 나 비읍시옷. 사회도 비읍시옷. 어떻게 한 거죠, 제가? 아주 쉬운 말로, 진짜 내가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말로 뭐였죠? 재구성했다는 거죠. 오케이? 자,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는 것은 보기에서 스토리만 뽑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자. 쉬운 말로 재구성하자라는 이 디테일은 제가 왜 한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임팩트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 이 쉬운 말로 재구성하는 것은요, 우리가 비문학을 할 때든 뭘 할 때든 이 국어 영역 전반적으로 있어서 아주 도움이 되는 말일 거예요. 꼭 기억하고 갑시다.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물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보기가 있습니다. 무슨 보기겠어요? 내용, 즉 스토리가 없고요. 팩트만 있는 그런 보기겠죠. 자, 이런 보기는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제낄 수가 있어요. 왜? 스토리가 없잖아요. 훈련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제낄 수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그냥 직관적으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중도적 주인공은 자신의 집단 술래. 뭔 소리야? 팩트. 스토리 없네? 스토리 없네? 스토리 없네? 스토리 없네? 스토리 없네? 스토리 없네? 왜냐? 이런 걸 스토리라고 생각하시면은 조금 보기에서는 좀 곤란하죠. 왜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런 건 바로 어떻게 한다? 제껴두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할 선지에서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구분을 해줘야 돼요. 목적성이 우리가 선지에서 스토리 vs 팩트를 구별할 때는 스토리와 팩트를 구분하는 데 목적성이 있다면, 우리가 이 보기에서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는 것은 목적성이 뭐예요? 이걸 완벽하게 구분하는 게 아니라 내용만 가져오면 그만인 거잖아요. 왜냐? 지문만 좀 더 유리하게 읽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때문에 요런 보기들은 그냥 제껴두셔도 무방합니다. 아셨죠? 아무거나 연습 좀 더 해볼까요?
그냥 굳이 여기서 뽑아낼 건 없는 것 같은데. 가에서는 당대 규범에서 벗어나 세속적 욕망 추구, 요행 바라는 태도, 경계. 이거 하지 말고, 요행하지 마. 그러니까 개꿀 빨려고 하지 마. 나는 운명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삶의 주체로서 문제를, 성실하게 좀 하자. 운명론적이지 말자. 요런 식으로 정리가 되죠. 보이시죠? 스토리 vs 팩트.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챙겨가면 되는 겁니다. 또 봅시다. 자연이랑 절대자가 나오네. 그렇구나. 가는 세속의 일상을 떠나 자연의 동화, 자연이랑 함께 가는 건가? 자, 스토리 vs 팩트를 구분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팩트는 그냥 제껴주면서 줄거리만 찾아가고 있는 걸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만 찾아가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나에서는 세계 안식의 중거였던 절대자와의 관계를 회의. 자, 이런 거는 그냥 제껴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목적성이 내용에만 관심이 있는 거니까. 절대자와의 관계 회의? 뭐지? 신이 있는데, 신과의 관계가 싫은 건가? 요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거죠. 내용을 했을 때. 이것도 제가 자연스럽게 뭐 한 거예요? 재구성을 저도 모르게 해버렸네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경험한 사실에 기초하여 존재의식. 이건 좀 어렵다. 이런 건 그냥 어려우면은 뭐 하는 거예요? 제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런 어려운 말들을 가지고 지문을 읽었을 때 도움받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직관적으로 와닿는 거 정도만 체크하시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기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스토리 vs 팩트. 진짜 디테일하게 모든 거 설명드렸고요.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연습도 같이 해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이야기 한 번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토리 vs 팩트는요, 사실 문학 선지를 읽을 때도 적용이 돼요. 보이시나요? 다만 이건 문학 심화 강의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의 취지도 보기를 어떻게 읽느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제가 이제 따로 수업하는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주고 있고 유튜브에는 어떻게 풀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이걸 대놓고 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차차 차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추국어였습니다.